네, 월요일입니다. 이제 공시를 통해서 주가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전자공시생 장호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콜마 B&H가 오늘의 첫 번째 기업입니다. 여기도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 장내 매수네요? 네네, 장내 매수입니다. 이게 콜마 B&H가 1월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윤동환 회장이 장내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드리면 윤동환 회장이 한국 콜마의 설립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2019년에 직원회의에서 구구 유튜버의 막말 영상을 한번 틀면서 네. 문제가 한번 크게 됐어요. 네. 그 이후에 경영승계를 자식들한테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분율을 많이 낮아졌었거든요. 특히나 네. 콜마 B&H 지분율은 0.73%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장내 매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특이해서 1월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추가로 장내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 1월에 콜마 B&H를 소개드렸을 때 그 당시 주가가 한 16,8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15,000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내 매수 이후에도 주가는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건데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당시 영업이익 전망이 연간 전망이 한 330억 이상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온 게 3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한 7, 80억 이상했던 게 40억대로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더 안 좋으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윤동환 회장과 윤여원 지금 대표가 장내 매수를 했다. 그렇다는 건 콜마 B&H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거죠. 근데 그러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지난번에 역시 말씀드렸던 세종상공장 증설입니다. 작년 12월에 증설했었고 577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캐파가 7천억 정도, 기존의 캐파가 6,70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천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8,700억 캐파로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23년 매출이 한 6천억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한 6,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로. 그러면 기존의 캐파는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네. 추가 증설 분량만큼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큼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이제 화장품 소재가 있고 건기식 소재가 있는데 네. 건기식 소재 쪽이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건기식 소재가 이제 이 회사 주요 고객사의 애터미인데 애터미가 고전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애터미. 같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공장 증설한 게 그 건기식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식 매출이 올라오면서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를 보면 전체 매출, 별도 매출의 한 70% 차지하는 게 애터미인데 애터미가 해외 쪽으로 지금 실적이 회복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의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오늘 보면 좀 특이한 소식이 파묘가 동남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동남아에서는 한국 문화나 한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동남아 쪽에서 한국 건기식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한국 콜마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의 강속콜마라고 공장이 있는데 이 강속콜마가 캐파가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매출이 22년에 75억에서 작년 23년에 230억. 올해는 이것보다 2배 정도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속콜마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 해외 쪽이 특히나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해외 매출은 22년에 370억 정도에서 23년에 보면은 한 550억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매출은 좋아요. 그러네요. 근데 국내가 좀 고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해외가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국내가 우리나라가 좀 조금만 버텨준다거나 조금만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 콜마 B&H도 충분히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의외로 바닥을 보면 콜마 회사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모임이라고 맞아요. 보조 식품이 있는데 약간 홍삼 맛이 나는 게 건기식.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는 또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수가 조금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내수보다는 해외 실적에 조금 더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였네요. 원래는 이제 내수가 훨씬 크죠.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면역 강화 관련돼서 건강기능식품이 워낙 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컸죠.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역성장이 오히려 나타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셉니다. 아, 그렇죠. 네. 이쪽 또 면역력 챙기는 것들이 그렇죠. 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강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콜마 B&H 넘어가고 두 번째 기업으로 또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장내 매수네요. 코텍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 코텍은 사실은 아이디스 홀딩스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관심을 안 뒀던 게 워낙 거래량이 작고 네. 실적도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갔었는데 그래도 계속 사니까 한 번은 좀 점검해 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코텍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산업용 모니터를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LCD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한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카지노 슬롯 머신이라든가 네. 전자칠판, 의료용 디스플레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아주 니치 마켓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시장들은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분하고 있는 업체가 코텍과 토비스입니다. 우리나라 두 개 업체예요. 오호. 네. 이 코텍은 특히나 이제 카지노 슬롯 머신 모니터에서 22년째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다가 22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매출액이 4,286억, 영업이익이 273억 원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나 했는데 23년에 다시 실적이 무너졌어요. 특히나 영업이익은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어머. 48억 정도가 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전자칠판 사업에서 원래 스마트라고 글로벌 춘조 칠판 1위 업체에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 스마트가 자체 생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출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사업부가 이 관련된 매출인데 제2사업부의 매출이 22년에 1,500억 가까이 됐던 게 작년에 600억도 안 되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매출이 빠진 게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토비스가 네. 이 산업용 모니터 매출이 1,881억에서 22년, 23년에 2,500억으로 늘었어요. 아, 그럼 타격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점유율에서 아마 좀 밀렸- 뺏긴 게 아, 있었다라고 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반 사업이 되는 카지노 모니터도 좀 역성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쪽, 칠판 쪽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크게 좀 부진했다라는 게 보인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디스 홀딩스 최대 주주는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다는 건 이 실적이 바닥으로 갔고 바닥이 확실하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전자칠판 사업은 이제 정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작년에 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전자칠판을 만회할 수 있는 뭔가도 좀 준비하는 게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슬롯 머신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좀 뺏기긴 했지만 시장 자체는 좋기 그쵸.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커브드 모니터가 단가가 좋거든요. 근데 커브드 모니터의 매출이 좀 늘어날 거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있고요. 커브드 모니터가 그래서 카지노에 들어가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저는 이 접는 건 아니고 예. 카지노에 가보시면 이제 이런 평면 모니터가 아니고 맞아요.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커브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모니터가 들어가면 단가가 높아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되는 것과 LCD 패널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원가가 좀 낮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측면에서. 매출은 좋아지는 게 두 개 요인이 있었고 영업이익 쪽 이익 단에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게 두 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고 이 회사가 PBR은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순현금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174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회사 충분히 싸다. 근데 여기서 라고 판단한 무너질 회사는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우려감 있는 게 두 개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미 5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것. 거의 돌아서려면 그렇죠. 예, 맞아요. 5배가 또 올라와야 한다라는 건데 네. 이거 집 나간 영업이익 돌아오는 게 정말 힘들다던데 이게 가능할지. 근데 여기에 더군다나 경쟁사가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그것도 너무나 부담된 요소 아닙니까? 이게 좀 특이한데 이 토비스랑 코텍이랑 항상 한 업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고객사들이 약간 좀 이렇게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특정 모니터가 좀 좋은 게 들어오면은 얘네 거 좀 썼다. 왜 이런 식으로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텍이 계속해서 빠지고 토비스가 무조건 올라갈 거냐?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둘이 봤을 때 시총에서도 좀 차이가 별로 없는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둘이 봤을 때 그냥 또 양분해가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그렇죠. 편하겠죠. 네, 카지노 모니터는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토비스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텍의 관계까지도 함께 들어봤고 실적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이렇게 ID솔딩스가 장내 매수를 하는 것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키워드가 장내 매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네. 넘치는 기업들 계속 점검해 볼 텐데 포인트 엔지니어링 어떤 포인트에 장내 매수를 한 겁니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내 매수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실적 시즌이 끝난 후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서 보면 주가 많이 빠졌을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서 장내 매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될 거다라고 본다는 건데 이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 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좋고 이제 먼저 이제 콜마 비네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네. 이제 오늘 탑픽이긴 했지만 네. 실질적인 제 마음속의 탑픽은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왜 마음속과 드러내는 거를 다르게 해주신 겁니까? 이게 콜마 비네치는 좀 편한 느낌인 거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확한 이유가 안 네, 나온 이유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왠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 오, 일단 이런 이, 게 세요, 은근히. 맞아요. 네. 마음 지표. 아니, 이 회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기반의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 알루미늄 코팅 같은 걸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디스플레이 쪽이 좀 많았어요. 매출도 많았고. 근데 지금 보면 최대 주주가 안본모 대표인데 안본모 대표가 28%, 김명숙 아내분이 한 11.5%, 최대 주주분이 한 5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작은 회사, IT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돼 있는 회사고 그렇다 본다면 이 회사가 실체는 있는 회사라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IT 회사 지분율이 너무 낮은데 뭐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경계되는데 그런 건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 최근에 한 8일 동안 상승폭이 40%가 나왔어요. 장난 아니네요. 네. 근데 지난해 영업 적자가 90억이 났거든요. 매출액이 20년에 500억대에서 그다음에 400억대, 300억대, 작년에 200억대까지 빠졌어요. 영업 적자는 영업이익은 110억에서 90억 적자까지 빠졌고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최악이잖아요. 네. 주가도 계속 흘러내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40%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일단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드러나는 이유가 없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대표이사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40%가 오르는 동안 계속 샀어요. 이상한 거죠. 그 자신감, 이상함 어디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좀 늦게 산 거 아닐까요? 아, 늦었나요? 근데 이분이 작년 9월에도 11만 주를 1,800원대에 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주가가 무너졌어요. 1,100원까지 무너졌고 네. 지금 보면 1,100원에서 1,7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계속해서 샀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셨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산다는 건 올라오는 가운데도 공격적으로 산다는 건 회사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건데 이 회사의 가능성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핀포인트라는 사업을 해요. 핀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핀이라고 하면 혹시 리노공의 그 포고핀 아세요? 예. 네, 그다음에 이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데 이 왜 파운드리라는 말을 쓰냐면 그냥 제조해 주는 게 아니고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제조해 준다는 개념으로 파운드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기술이 아까 알루미늄 전기전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AAO라고 이 알루미늄 산화막을 분리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 코팅 이 기술이 좀 탁월한가 봐요. 그래서 핀의 이 피치 자체를 핀의 그 두께를 기존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매출은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네. 이런 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부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부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게 반도체가 맞아요. 상황이 좋았었고 예, 맞아요. 그 상황에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주가는 좋았고 내부자는 장내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매력적인데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 픽으로 받기는 좀 애매하고 네, 그런 상황에 또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일단 좋은 재료는 많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뭔가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모멘텀 정말 잘 가져갈 포인트들이 많은데 그 그러니까요. 포인트 갖고 있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자 오늘의 마지막 기업으로 같이 네.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한번 흐름 점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공시 이야기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